올 한 해 동안 전셋집 구하느라 힘드셨죠. 그리고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집값이 올라가지 않아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은 커져만 가는데 오히려 집값은 올라가지 않는 그런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내년 전망은 과연 어떨까? 내년에는 조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전세값은 안정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머니투데이 부동산 자문단 20명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들어보도록 할 텐데 취재 기자가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네요. 강효진 기자 나왔습니다. 예. 네. 자, 강효진 기자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도 사실 힘들었어요. 전셋집 구하느라 힘들었고, 그리고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었고. 네. 자, 그런데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 분들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내년 시장에 대해서 전망들은 어떻던가요? 네, 일단 MTN 부동산 전문가 20명이 바라본 네. 내년 부동산 시장은요, 일단 그렇게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렇게 어둡기만 한 것도 아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일단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런 흐름에서 어떤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전문가들은 내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전망을 올해와 비슷하거나 점차 회복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에 답한 전문가들이 80%를 네. 차지했는데요. 그렇다면은 내년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됐는데요. 첫 번째는 내수 회복이었습니다. 네. 4명 중에 1명이 내수 회복이 중요하다고 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가 전체적으로 호전돼야 부동산 시장도 그렇죠.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부동산 분야는 우리 경제를 이루는 아주 커다란 축이기 때문에 경기 전체적인 흐름과 이게 따로 떼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이거든요. 내수 회복과 함께 그 다음으로는 금리와 가계 부채 그리고 네. 추가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금리와 가계부채 그리고 추가 부동산 부양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금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올해는 하반기에 두 차례 기준금리 금리 인하가 인하가 있었죠. 네. 금리가 내려가면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일단 시장금리도 따라서 네. 일정 정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대출 여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조금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또 양날의 칼적인 맞아요. 측면이 있는 네.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것은 빚이기 때문에 네. 금리가 내려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 입장에서는 부채가 늘어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반대로 가계 입장에서는 가계 부채가 줄어들어야 집을 좀 살 여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가계 부채 부담이 크다면 네.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가계 부채 변수는 좀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가계 부채는 사실 빚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사실 집을 사기가 우리나라 집값이 원체 지금 네.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이긴 한데 그래서 자기 소득 이상으로 집을 소득 이상으로 부채를 이렇게 늘려서 집을 사는 것은 무리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정부 입장에서도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계 부채 증가하는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가계 입장에서는 좀 현명한 어떤 그 대출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게 바로 전셋값이 아닐까 싶은데 올 한 해 동안 전셋값은 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강효진 기자도 얼마 전에 전셋값과 관련해서 리포트를 낸 것도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네, 저희가 전세난 시리즈의 기획 기사를 내보냈었는데요. 제가 다룬 부분은 전세난의 현 실태를 네. 다뤘었는데 한 사례자를 만나봤었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왔더니 신혼여행을 2주 동안 네. 갔다 왔더니 전세값이 4천이 더 뛰었더라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현 어떤 우리나라 지금 전세난 실태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내년에 그렇다면은 전세값의 이 상승 속도가 좀 완화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전세값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속도가 줄어들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어때요? 네, 올해도 전세값 고공행진, 네. 이른바 미친 전세값이라는 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전셋값이 올랐었는데 내년에도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세는 더욱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네.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은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으면 사람들은 집을 사게 되는 네. 것인데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것도 있지만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는 그런 집 구매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어떤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전세난을 부추기는 요인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셋값 상승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요자의 측면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전세를 구해보니까 공급자 때문에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물량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들 월세로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셋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네. 그리고 이게 전세 세입자나 또 월세 수요자들에게 어떤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수요와 공급의 측면이 지금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것이고 공급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아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네. 그럼 수요가 왜 늘어났냐? 네. 일단은 가장 제대로 된 분석은 현재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사는 것보다는 네. 나는 계속 전세를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맞아요.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보다 난 전세 사이로 계속 있는 게 나한테는 더 이득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데 어떤 부동산 전문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네. 최근에 어떤 전세 선호 현상은 어떤 이 경제 주체들이 어떤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집을 보유하게 되면은 취등록세라든지 네.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집을 보유하면서 생기는 비용이 있는 거거든요. 네. 보유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시세 차익 말씀을 드렸지만 집값이 지금 거의 굶뜨게 오르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상승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거의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약하기 때문에 집을 굳이 내가 사는 것보다는 전세로 있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나한테 이득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고 네. 공급도 늘어나지만 전세 수요는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난은 내년에도 계속될 거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사실 같은 이야기에 좀 반복이긴 한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 월세로 그동안 전세 물량으로 나왔던 것들이 월세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어디에다 맡겨도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구멍은 없고 그나마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월세로 준다면 한 달에 수십만 원 혹은 100만 원까지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전세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자 입장에서 자꾸 월세로 바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정부 쪽에서는 수요자 입장 그리고 수요자 초점에 맞춰진 정책을 내놓는다는 조금 아쉬움은 저는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전세난 네. 해법을 찾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 기준금리가 이렇게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세를 받아서 은행에 맡겨두면은 대출 이자가 나오지 않는 안 것이죠. 나와요. 도저히 거기 맡겨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월세 매달 들어오는 네. 현금을 그대로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월세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근데 월세를 돌린다 하더라도 월세 부담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전월세를 잡기 위한 대책들이 좀 필요한데 네. 전문가들은 이런 전월세난 대책이 뾰족한 해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들고 이번에 부동산 3법이 통과를 하면서 사실 야당 쪽에서 제시를 했었던 전월세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내년 2월에 구체적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분양 시장과 매매 시장은 좀 어떨지 지금
뭐 집을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새롭게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분양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매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시거든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도 매매 시장은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도 매매 네. 시장에서는 뚜렷한 호재는 없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관심은 이제 분양 시장인데 올해 이제 분양 시장이 굉장히 큰 활력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활기와 열기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청약 조건이 완화된다는 것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네. 뉴스가 될 텐데요. 청약 조건이 완화된다는 것은 청약 문턱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이고 1순위 청약자들의 어떤 가입 조건이 낮아진다는 것인데 네. 낮아지기 때문에 어떤 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청약 경쟁률이 당연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분양 시장도 어느 정도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맥락에서의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좀 많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주택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기존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 내년에 정부가 어떤 가장 주안점을 둬야 네. 될 어떤 정책 분야로는 어떤 신규 분양 시장보다는 기존의 어떤 재고 시장, 네. 기존의 어떤 주택 매매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수요자들 관심이 어떤 신규 분양에 쏠리면서 기존의 어떤 주택 시장은 올해 찬밥 신세였는데 정부가 내년에 어떤 정책적으로 어떠한 좀 판단을 하고서 어떤 정책을 낼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신규 분양 시장이 뜨는 이유는 좀 지금 새롭게 나오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입지에 어떤 그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입지와 어떤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서 어떤 수요자들한테 관심을 끌고 있는데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입지와 가격 경쟁력 있는 아파트를 내가 사면 나중에 팔 때도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네.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좀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새로 나오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파트 시세 차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 분양 시장은 내년에도 더 인기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게 되는데 네. 이번에 부동산 3법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는 법안이 이제 통과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분양을 받으면서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노릴 수가 있었던 게 주변에 있는 새로운 신규 분양 물량이 생겼을 때 주변에 있는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분양가가 산정이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분양을 받고 나서 이 가격의 키 차이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만큼의 시세 차익을 놀릴 수가 있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게 된다면은 처음 분양받는 가격 자체부터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조금 더 덜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때요?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지금 뭐 전월세 상한제도 뭐 시장에서는 이 어떤 그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전세 난이라든지 네. 어떤 그런 흐름을 개선시키기는 어렵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이미 이제 시장은 이제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 대책이 나오면은 이 대책이 나온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네. 행동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일단 가격이 더 오른 뒤에 네. 오른 뒤에 이제 매매 시장이 분양 시장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물론 어느 정책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정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닐까 싶어요. 매수 심리. 어차피 투자는 다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매수 심리가 아직 살아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건데 내년에 이 매수 심리는 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까?
예, 주택 매수 심리 회복은 정부가 올해 4차례 정도 네. 부동산 대책을 내놨었는데 가장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거든요. 주택 당장의 어떤 거래 활성화보다는 주택 매수 심리를 서서히 끌어올려야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 이런 네. 부분이었는데 전문가들도 주택 매수 심리 회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주택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 정부가 그럼 어떤 부분에서 조금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맞아요. 생각해 보면은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아무리 금리가 낮다고 해서 빚을 그렇게 급격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가계는 그렇죠. 많지 않거든요. 네. 실제 취재 과정에서도 이런 사례자분들 또는 일반 시민분들을 만나보면 월급이 집꼬리만큼 오르는 상황에서 네. 은행이 대출을 아무리 많이 해주고 뭐 정부에서 이번 LTV, DTI처럼 금융 네. 규제 같은 것들을 풀어준다고 해도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힘이 없다. 네. 빌리면 어차피 나중에 또 갚아야 될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자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원금도 더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부담 때문에 어떤 집을 산다는 것을 감히 엄두를 못 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계소득 증대, 근데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또 기업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야 그 근로자들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어떤 경기가 호전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근로소득이 늘지 않으면 가계소득을 형성하는 부분 중에서 이제 금융소득이 있고 자산소득이 있을 텐데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금융소득으로 돈을 많이 벌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자산소득도 최근에 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네. 활기를 띠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이 그렇게 뭐 오르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소득 부분에서도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여지는 조금 없지 않나.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작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인 가계소득 이 증대 늘어나기에는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대체로 이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가계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까지 조미료로 첨부가 된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효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